그날 아침 정우는 여느 때처럼 개를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었다. 겨울 공기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손끝이 얼어붙는 찬 기온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없는 거리,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했지만 개줄 끝에 있는 보리는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신나게 움직이던 보리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한 방향을 향해 당기기 시작했다. 정우는 처음에는 단순히 다람쥐나 고양이 냄새를 맡은 줄로만 생각했다. 정우는 시간을 보며 투덜거렸다. 오늘은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았고 점심시간 전에 마트에 들러 장도 봐야 했다. 그런 그에게 개 산책은 단순히 하루 일과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보리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주차장 옆 울타리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방향엔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정우는 얼른 보리를 이끌고 다시 길로 나가려 했지만 보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평소와는 달랐다. 뭔가가 이상했다. 보리는 낮은 소리로 울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듣고 멈칫했다. 자주 듣는 짖음이나 낑낑거림과는 전혀 달랐다. 불안감과 무언가를 호소하는 감정이 섞인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 하나로 보리의 마음이 읽히는 듯했다. 보리는 울타리 근처에 있는 어두운 덤불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는 줄을 당기려 했지만 보리는 오히려 더 끌려가려 했다. 정우는 결국 한숨을 쉬며 시선을 그 덤불 쪽으로 옮겼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 봉투 하나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임이 느껴졌고 정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확인했다. 잠시 후 두 개의 큰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젖은 눈빛을 가진 어린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개는 마치 자신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듯 몸을 바짝 웅크리고 있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난 앙상한 몸, 털은 윤기를 잃었고 발바닥은 거칠어진 콘크리트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 흔적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몸 전체에서 사람을 향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우는 잠시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 옆에 있는 보리를 돌아보았다. 그 보리는 평소처럼 짖지 않았고 그 개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주며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었다. 마치 말을 걸듯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존재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정우는 자신이 이 광경에 왜 이토록 멈춰 서게 되었는지 의아했다.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이건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닐까? 시청에 연락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 신고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보리의 시선이 그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다. 정우는 한 걸음 물러나 다시 길을 향하려 했다. 하지만 보리는 그 움직임에 반응해 다시 덤불 쪽으로 끌려갔다. 줄이 손목을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당겨졌고 정우는 점점 짜증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덤불 쪽을 향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린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눈은 정우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보리의 존재는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보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정우는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마음속에서는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지만 발은 덤불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근처로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약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 개는 여전히 웅크린 채로 있었다. 주머니에 있던 개 간식을 하나 꺼내 땅바닥에 놓았다. 그 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고개를 내밀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벌려 간식을 물었다. 그 장면을 본 정우는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은 단지 산책 중 우연히 마주친 것뿐인데 이 개는 이 작은 손짓 하나로 모든 방어를 풀고 있었다. 그는 보리와 눈을 마주쳤다. 보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간식을 더 꺼내 조금 가까운 위치에 다시 놓고 손을 천천히 뒤로 뺐다.
개는 다시 조금 머뭇거리다 간식을 집어 먹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개의 옆구리를 감싸 안았다. 개는 몸을 떨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매우 가볍고 앙상했다. 차에 올라타자 보리는 뒷자리에 먼저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진돗개는 말없이 그 옆에 기대어 있었다. 정우는 운전대를 잡으며 이게 무슨 일인지 스스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히 산책이었고 그저 지나치려 했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보리가 고집스럽게 멈췄고 정우는 결국 한 생명을 품에 안게 되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는 개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체중은 일반적인 진돗개 새끼보다 훨씬 적었고 영양실조가 분명했다. 칩은 없었고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보리는 진료실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개를 지켜보았다. 간호사가 개를 데리고 들어가자 보리는 울기 시작했다. 정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의사는 개에게 별다른 감염 증상은 없다고 했고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긴 시간 방치된 흔적은 명확했다. 수의사는 보호소에 연락할까 물었다. 정우는 그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서 보리는 정호의 신발 위에 발을 얹었다. 그 짧은 행동 하나로 모든 답이 정해졌다. 그는 수의사를 향해 말했다. 일단은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보호가 필요한 동안 함께 하겠다고 병원을 나서던 길.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예상 밖인지 실감했다. 아이들이 늘 강아지를 한 마리 더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건 계획된 입양도 아니었고 준비된 구조도 아니었다. 단지 한 마리의 개가 멈춰 섰고 다른 한 마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부였다. 그렇게 정호는 그날 아침에 단순한 산책을 나왔고 돌아올 땐 새로운 생명 하나를 안고 있었다. 모든 것은 보리의 고집에서 시작되었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뒷좌석에서 조용히 서로 기대어 있는 두 마리 개를 보며 생각했다. 어떤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정우는 새로 데려온 진돗개에게 그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발견되었고 처음엔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이들은 그림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다가갔다. 아직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는 그림은 움찔했지만 다가오지 말라는 의사를 드러내진 않았다. 정우는 아이들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고 그 말에 아이들도 조용히 물러섰다. 그러나 보리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섰고 그림 앞을 막듯이 서서 아이들이 천천히 다가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율했다. 정우는 부엌에서 그림을 위해 따로 사온 사료를 준비했다. 그릇에 사료를 담아 주방 바닥에 놓자 그림은 다가와 냄새를 맡고 고개를 숙였다. 먹는 동안에도 주위를 살피며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몇 입 먹다가도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고 소리 하나에도 몸이 굳었다. 정우는 보리의 사료를 따로 챙겨주며 지켜봤다. 보리는 자신의 사료 앞에 앉아 있다가 몇 알을 코로 밀어 그림 쪽으로 굴렸다. 그림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걸 받아 먹었다. 그 모습은 나눔이라기보단 허락에 가까웠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정우는 거실 구석에 그림을 위한 작은 침대를 마련했다. 푹신한 방석과 담요를 깔아주었지만 그림은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병호설이 가장 구석진 곳을 찾아 몸을 말고 누웠다. 마치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한 듯한 모습이었다. 정우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놀라게 하지 말고 거리를 두자고 당부했다. 보리는 자신의 침대에 한 바퀴 돌더니 그림이 있는 곳 가까이로 자리를 옮겨 누웠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등을 돌린 채 누운 채로 말없이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산책 준비를 했다. 보리는 익숙하게 줄을 기다렸고 그림은 정우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문을 여는 소리, 신발 신는 소리 하나하나에 시선을 두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림에게 줄을 보여주고 짧게 말을 건넸다. 그림은 주춤하면서도 다가왔고 줄을 목에 걸자 처음엔 몸을 굳혔다. 하지만 보리가 먼저 현관을 향해 걸어 나가자
그림도 따라 나섰다. 밖에 나가자 그림은 처음 접하는 소리와 냄새에 다시 긴장했다. 바람, 차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불편해 보였다. 그러나 보리가 앞서 나아가며 익숙한 길을 따라 걷자 그림도 조금씩 보리의 뒤를 따랐다. 보리는 여유 있게 움직였고 그림은 한 걸음 뒤에서 주위를 살피며 걸었다. 정우는 둘을 지켜보며 처음보다 그림의 걸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이들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보리는 아이들 옆에 자연스럽게 누웠고 그림은 처음엔 문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다 조금씩 다가와 보리의 옆에 앉았다. 아이들은 소리 내지 않고 책장을 넘기며 두 마리 개를 바라봤다. 조용한 시간, 낯선 존재였던 그림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이 며칠이 흘렀고 그림은 점점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직 불안감은 남아있었지만 예전처럼 벽을 등지진 않았다. 보리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따라했고 식사 시간에도 이전처럼 경계하지 않았다. 정우는 두 마리의 유대가 점점 깊어지는 걸 느꼈다. 보리가 물을 마시러 가면 그림도 뒤따랐고 보리가 창문 앞에 앉아 있으면 그림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방향, 속도, 위치까지 비슷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보리는 물고 다니던 낡은 장난감 공을 그림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림은 그 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냥 지나칠 듯 보였다. 하지만 보리가 공을 앞발로 가볍게 굴려주자 그림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밀었다. 공이 조금 굴러갔고 그림은 그걸 다시 살짝 밀었다. 그 짧은 순간 정우는 숨을 멈췄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건 그림이 처음으로 보여준 놀이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그림은 정우가 앉아있는 부엌 식탁 아래로 와서 조용히 누웠다. 전에는 항상 문 옆이나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근처로 다가오는 모습이었다. 정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진짜 변화는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밤이 되자 보리는 자신의 침대에 누웠고 그림은 거실 한쪽에 있던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순간 그림은 고개를 돌려 보리를 바라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리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바닥에 몸을 눕혔다. 둘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지만 그 거리는 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보리는 아무 반응 없이 잠든 듯 보였고 그림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호는 그 광경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이 조용한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집안의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보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온 이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시작은 분명했고 그건 보리의 작은 고집 하나로 시작된 기적 같은 변화였다. 그림이 집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정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제목은 간단했다. 반려동물 관련 안내사항. 처음엔 공지사항일 거라 생각했지만 내용을 열어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민 중 한 명이 반려견 2마리를 봤다고 민원을 넣었고 계약서상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마리뿐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지는 문장엔 추가 반려동물에 대한 월별 요금이 명시돼 있었다. 그 금액은 지금 형편에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정우는 노트북을 덮고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방 조명은 희미했고 식탁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과 영수증, 그리고 공과금 고지서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종이에 지출 목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식비, 관리비, 아이들 급식비, 교통비, 카드값. 마지막 줄엔 반려동물 추가 요금이 적혔고 그 금액엔 동그라미를 몇 번이고 그렸다. 어떻게든 아끼고 조절해보려 했지만 계산기 숫자는 정직했다. 보리는 그 시간 거실을 천천히 오가며 정호의 얼굴을 바라봤고 그림은 주방 문턱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2마리 모두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듯했다. 정호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지역 유기동물 보호단체 중 하나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끝나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어린 진돗개를 구조했고 당장은 함께 지내고 있지만 여건상 장기 보호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혹시 보호소에서 인수할 수 있는지, 입양처를 알아봐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은 친절했다. 현재 대기 명단이 길지만 등록은 가능하다고 했고 보호자 양도 절차와 서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말끝은 조심스러웠고 말투는 조용했다. 정우는 그 말을 메모지에 옮겨 적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림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보리는 부엌 문가에 멈춰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도 정호는 무언가 들리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정호는 보호소에서 준 양식들을 출력해 읽었다. 입소 신청서, 건강 확인서, 보호자 양도 동의서. 작성해야 할 항목이 많았고 서명란은 여러 곳에 나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퇴근 후엔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엔 마트에 다녀왔다. 모든 일상이 그대로였지만 그림은 변화를 먼저 감지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예전보다 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먹는 도중에도 자꾸 고개를 들었다. 정호가 집을 나설 때마다 현관 앞에 앉아 있었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보리 옆이 아니라 거실 입구 바닥에 누웠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듯 출입문 쪽을 향해 몸을 뉘었다. 보호소 방문 날짜는 일요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정호는 아이들에게는 산책을 나간다고만 말했다. 두 마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지만 차에 타고 나서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림은 조용했지만 귀는 뒤로 젖혀 있었고 꼬리는 힘없이 다리 사이로 말려 있었다. 보리는 조수석 뒷공간에서 끊임없이 창문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다. 보호소 건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뷰리에 코를 대고 밖을 바라봤다. 차 문을 열자마자 보리는 먼저 내렸다. 하지만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그림은 천천히 내려와 보리 옆에 섰고 그 둘은 함께 입구를 향해 걸었다. 로비 안은 청소약 냄새가 났고 벽에는 입양된 반려동물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직원들은 친절했다. 그림을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보리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정호는 보호 이유를 간략히 설명했고 서류를 내밀었다. 직원은 입양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직 어린 나이고 순하고 건강에도 큰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정호의 귀에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만 크게 들렸다. 직원이 보호용줄을 꺼내 그림의 목줄에 연결했다. 그림은 몸을 움츠렸고 보리는 그 순간 앞으로 다가가 입구 앞바닥에 드러눕듯 주저앉았다.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 직원이 달래려 했지만 보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낮은 소리로 길게 울기 시작했고 그림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려 보리를 바라봤다. 정호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었다. 겨울 초입의 그날 아침, 보리가 멈춰 섰던 그 순간이 겹쳐졌다. 정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봤다. 보호자 양도 동의서,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양도 사유라고 적힌 칸. 그는 펜을 들고 몇 글자를 쓰려다 멈췄다. 잠시 후 직원에게 요청했다. 그림을 잠깐만 다시 데려와 줄 수 있겠느냐고. 직원은 정호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고 그림이 돌아왔다. 보리는 벌떡 일어나 그림에게 다가가 몸을 붙였다. 두 마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명확하게 서로를 감쌌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떻게 그림을 발견했는지, 왜 데려왔는지,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정호에게 다른 서류를 꺼내 건넸다. 보호소 후원 연계 프로그램 안내서와 일부 비용 지원 신청서, 그리고 새로운 입양 동의서.
이번엔 두 마리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보리 진돗개 믹스, 그림 진돗개 믹스. 정호는 펜을 들어 사인했다. 가슴속 무언가가 그 순간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로비를 나서던 길, 보리와 그림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나란히 누웠다. 두 마리의 몸은 꼭 붙어 있었고 호흡은 일정하게 맞춰져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둘을 조심스럽게 피해 걸었다. 정호는 문을 밀고 나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다시는 떼어놓지 않겠다고. 그 결정 하나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림이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후 집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간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아침마다 두 마리는 정호의 옆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걸음의 리듬도 서서히 맞춰졌다. 처음에는 보리가 앞장서고 그림이 한 박자 느리게 뒤따랐지만 시간이 흐르자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나란해졌다. 보리가 길을 익숙하게 인도하면 그림은 옆에서 조용히 그걸 따라갔다. 이웃 주민 몇 명은 두 마리의 진돗개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슈퍼 아저씨는 그림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했다.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림은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보리의 반응이 평온했기 때문에 그림도 점차 주변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집에서도 변화는 뚜렷했다. 보리가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그림은 그 옆에 몸을 뉘었다. 자세도 비슷했고 방향도 거의 같았다.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두 마리는 책상 아래에서 조용히 쉬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개들의 머리를 베개 삼아 누웠고 책장을 넘기며 조용한 오후를 보냈다. 특별한 사건 없이도 가족 모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이면 두 마리는 동시에 식사를 시작했다. 그릇은 다르지만 타이밍은 거의 같았다. 먹는 속도나 반응도 차이가 줄어들었다. 정호가 부엌에서 움직이면 그림도 고개를 들었고 보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림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둘은 이제 서로를 통해 세상을 읽고 있다고. 한 번은 정호의 친구가 반려견을 데리고 집에 놀러 왔다. 낯선 강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림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소음과 낯선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예전 같았으면 구석으로 숨거나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보리를 바라봤다. 보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없었다. 그림은 보리의 반응을 그대로 따라했다. 움직이지 않고 차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림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 손님 강아지 앞에 앉았다. 자세는 낮았고 꼬리는 약하게 흔들렸다. 위협도 없었고 경계도 거의 사라져 있었다. 손님 강아지는 흥분한 상태였지만 그림은 놀라지 않았다. 대신 보리를 한 번 더 바라봤고 그 이후엔 긴장감을 완전히 풀었다. 그 모습은 정호에게 큰 의미였다. 그림이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다는 신호였고 보리를 통해 세상의 신호를 해석할 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밤이 되어 손님이 돌아가고 나서 정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두 마리를 바라봤다. 보리는 항상처럼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그림은 바로 옆에 누웠다. 고개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몸은 거의 맞닿아 있었다. 숨소리도 일정하게 이어졌고 두 마리의 호흡이 하나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새벽 늦게 정호는 그림의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림이 거실과 안방을 반복해서 오가고 있었고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조용히 움직였다. 정호가 몸을 일으키자 그림은 그를 향해 다가왔다가 다시 돌아섰다. 정호는 이상함을 느끼고 그림을 따라갔다. 거실에는 보리가 누워 있었고 평소보다 숨이 조금 가빠 보였다. 정호는 보리를 조심히 안고 차에 태웠다. 그림도 조용히 옆에 올라탔다. 근처 24시간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간단한 위장장애라고 설명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 약을 조금만 먹이면 된다고 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림은 보리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보리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그림은 코끝을 보리의 어깨에 살짝 댔다. 그날 이후 정호는 또 하나의 신뢰를 느꼈다. 그림은 이제 자신을 위한 감정을 넘어서 보리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단지 따라하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마음까지 생긴 것이다. 그 변화는 조용하고 작았지만 분명하고 단단했다. 예전의 그림이라면 누군가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알아채도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가족 안에서 그림은 누군가의 반응에 책임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림과 보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정호는 그것이 단순한 반려동물 간의 유대감을 넘는다고 느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연결, 서로의 표정만으로 감정을 나누는 무언의 대화가 있었다.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간혹 아이들이 서로 다투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두 마리는 조용히 그들 사이에 앉아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덕분에 집안의 소음은 줄었고 대화는 많아졌다. 정호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며 기대하게 되었다. 두 마리가 나란히 문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루의 피로는 말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보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평온함은 없었을 거라고.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매일이 달랐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보리와 그림이 있었다. 어느새 정호는 그 둘을 하나의 존재처럼 느끼고 있었다. 각각의 개가 아니라 하나의 호흡, 하나의 마음처럼. 그림이 가족이 된 건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하루하루가 작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이 지금의 평화를 만들고 있었다. 정호는 식탁 앞에 앉아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뒤 몇 달이 흘렀고 그동안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무게를 더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한 마리 초과 반려동물에 대한 월 추가 요금이 계속 부담이 되었고 다른 지출 항목들과 함께 매달 반복되는 숫자들이 정호의 머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 학교 급식비, 자동차 할부금, 늘어나는 전기료, 줄지 않는 카드값. 수입은 그대로였고 지출은 늘어만 갔다. 보호소에서 받은 일부 지원은 한정적이었다. 처음 몇 달간은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예의는 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였다. 퇴거 통보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정호는 문서를 읽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가족을 분리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느껴졌다. 그날 밤 정호는 식탁에 종이와 펜을 두고 앉아 있었다. 다시 수치를 정리하며 고민했다.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거의 남지 않았다. 외식을 하지 않고 여가비를 없애도 매달 그 요금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다. 아이들 학원은 이미 줄였고 보험도 보장 범위를 조정해 납입액을 낮췄다. 그 이상 줄이는 건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무엇을 더 포기할 수 있을까? 정호는 펜을 돌리며 아무 대책 없는 종이 위에 의미 없는 선을 그어댔다. 보리는 정호의 곁을 서성이며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림은 복도 끝에서 조용히 식탁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무거웠다. 정호는 핸드폰을 들어 다시 보호소에 연락을 취했다.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직원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고 정호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계약 조건, 추가 요금, 그리고 가족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 대해 말했다. 직원은 잠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입소는 가능하다고, 그림은 여전히 입양 가능성이 높고 만약 가족이 면회를 원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정기 방문이나 입양 절차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통화를 마친 후 정호는 일정표를 꺼내 보호소 방문 일정을 잡았다.
이번에는 미루지 않았다.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그림은 예전보다 조용해졌다. 식사도 다시 급하게 먹기 시작했고 정호가 외출 준비를 하면 현관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보리 역시 정호 곁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아이들은 그림이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유를 묻진 않았다. 정호도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보호소 방문 전날 밤. 그림은 보리의 옆자리가 아닌 현관 문 앞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등을 벽에 대고 얼굴은 문을 향했다. 보리는 그림을 따라가지 않고 거실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둘 사이의 거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분위기였다. 정호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차에 오르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보리는 조용히 차량에 올랐고 그림은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정호는 보호소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내비게이션을 설정했다. 길은 익숙했다. 예전에도 왔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처음 그림을 데려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당시에는 구조라는 책임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택이라는 무게가 있었다. 차가 보호소 앞에 도착하자 보리는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림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정호가 문을 열자 보리가 먼저 내렸다. 평소처럼 성급하지 않았고 몇 걸음 걷고 나서 뒤를 돌아봤다. 그림은 천천히 따라 내려왔고 둘은 나란히 보호소 입구에 섰다. 직원은 따뜻하게 맞이했고 등록된 정보들을 확인하며 그림을 안내할 준비를 했다. 직원이 준비한 보호소 전용줄을 그림의 목줄에 연결하려는 순간 보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다음 순간 몸을 낮추며 입구 앞을 막았다. 정호도 직원도 그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다. 보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낮은 소리로 길게 울기 시작했다. 그림은 연결된 줄을 느끼면서도 발을 떼지 않았다. 조용히 보리 쪽을 바라봤고 눈을 마주쳤다. 직원은 상황을 지켜보다 정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입소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확인해보자고. 정호는 직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에는 이미 작성한 서류가 들려 있었고 사유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보호소 안쪽 문이 열렸고 그림이 천천히 그곳을 향해 발을 들이밀었다. 보리는 그 순간 문 앞에 완전히 눕고 말았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보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은 고개를 돌려 정호를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정호는 모든 생각이 멈췄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림을 잠시만 다시 데려와 달라고.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림은 그 문을 통해 뛰어나왔다. 보리는 소리를 멈추고 그림에게 몸을 붙였다. 두 마리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다시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정호는 직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아이들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직원은 보호소와 협력하는 후원단체 이야기를 꺼냈다. 일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지원, 반려동물 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었다. 정호는 새로운 양식을 건네받았고 그 서류에는 그림과 보리 두 마리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는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이번에는 눈치 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보호소를 나서는 길, 두 마리는 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인사했다. 정호는 그 인사에 작게 고개를 숙이고 두 마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림은 먼저 걸음을 옮겼고 보리는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구도 다시 이 둘을 떼어놓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입양 서류에 정식으로 두 마리의 이름을 함께 적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깊이 안정을 찾아갔다. 그림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보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모든 일상에 스며들었다. 정호는 보호소와 연계된 후원 프로그램 덕분에 매달 부담하던 반려동물 추가 요금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밤마다 하던 계산도 한결 덜 복잡해졌다. 아이들은 이제 그림을 보리만큼 가까이 느꼈다. 아침마다 등교 전 인사를 나누는 순서에도 그림이 포함되었고 숙제를 하다가 막히면 두 마리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리곤 했다. 정호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이들이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이 되었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두 마리는 집안의 흐름을 함께 만들고 있었고 가족이 흘러가는 감정의 방향을 조용히 조율하고 있었다. 산책은 여전히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아침 산책은 두 마리의 리듬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간이었다. 보리는 언제나처럼 앞장섰고 그림은 그 옆에서 보리의 귀나 꼬리 움직임을 확인하며 걸음을 맞췄다. 때때로 골목에서 누군가 문을 열거나 차가 갑자기 지나가도 그림은 먼저 보리의 반응을 확인했다. 보리가 놀라지 않으면 그림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어느새 그 경계심은 반사적으로 줄어들었고 대신 신뢰가 자리 잡았다. 정호는 종종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놀라움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치려 했을 그림이 이제는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분히 기적처럼 다가왔다. 그림은 보리를 통해 외부 세계를 읽었고 보리는 그림의 속도를 존중해 주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호가 되었고 그 신호들은 단단하게 이어졌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두 마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발치에 자리를 잡았다. 그림은 아이들 옆에 붙어 누웠고 보리는 반대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사이에 앉았고 책장을 넘기며 집중했다. 정호는 그 장면을 부엌에서 바라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스마트폰도 손에서 내려져 있었다. 오직 숨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은 늦은 밤 정호가 거실로 나와보니 두 마리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두 마리의 몸이 서로 등에 기대어 있었고 자세도 거의 일치했다. 그 모습은 평온했지만 동시에 어떤 단단함이 느껴졌다. 정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돌아가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림은 처음 이 집에 올 때 혼자였지만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그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사라졌다. 그 대신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 두 마리가 조용히 다가와 사이에 앉거나 발소리 없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아이들은 개들에게 말을 거는 일이 많아졌고 때로는 아무 반응이 없어도 혼잣말처럼 그들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곤 했다. 정호는 그런 시간을 보며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자신이 처음에 왜 그림을 구조했는지 그리고 왜 보리의 고집에 따라 멈춰 섰는지를 다시 떠올렸다. 단순한 연민이었을 수도 있고 순간적인 충동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누군가를 구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는 선택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의 결정이 없었다면 이 고요한 지금도 없었을 것이다. 그림은 이제 낯선 사람 앞에서도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동네 마트 앞에서 만난 이웃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도 몸을 움츠리지 않았고 보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편안해 보였다. 정호는 그런 그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아이들과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 아래에는 보리와 그림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둘에게 가끔 밥풀을 슬쩍 내밀었다. 그림은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멈칫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받아먹었다. 보리는 여전히 여유로웠고 그 여유는 그림에게도 옮아가고 있었다.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마리를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이 집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 집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밤이 깊어지면 그림은 더 이상 문 앞에 앉지 않았다. 대신 보리 옆에 자리를 잡고 그날의 마지막 숨을 함께 내쉬었다. 정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 마리를 걱정하지 않았다. 보리가 그림을 지켜주고 그림이 보리를 지켜주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계절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두 마리의 호흡은 여전히 같았다. 정우는 그 호흡을 들으며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두 마리와 함께 걸었다.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발걸음.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정호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관리사무소였다. 목소리는 정중했고 내용도 간단했다. 반려동물 관련 계약 조건에 대해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새로 이사온 이웃 중 한 명이 반려견 두 마리를 목격했고 기존 계약서에는 한 마리까지만 등록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정호는 통화를 마치고 잠시 멍해졌다. 이전에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임시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계약 조건이 바뀐 건 아니었다. 추가 요금 없이 두 마리를 공식적으로 함께 등록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다. 그날 밤 정호는 식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종이 위에 다시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학용품비, 학원비, 카드 결제 예정 금액. 그 아래에는 추가 반려동물 요금이 적혔다. 그 항목 옆에 작은 별표를 두고 여러 번 동그라미를 그렸다. 이미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대부분 줄였고 더 이상 손댈 여유가 없었다. 후원단체에 다시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정호는 이번엔 그것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게 있다고 느꼈다. 그는 그림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보리의 이름 옆에 나란히 써봤다. 두 이름이 나란히 놓인 걸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며칠 뒤 그는 또다시 보호소에 연락했다. 이전에 상담을 도와주었던 직원은 여전히 친절했고 상황을 듣고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반응했다. 보호소는 공간이 여유롭지 않았고 입소 대기 명단이 많았지만 그림처럼 어린 개는 입양 가능성이 높아 빠르게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정우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가 조용히 입소 절차를 묻고 일정을 잡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두 마리 개 모두 눈치를 챘다. 아침 산책 때 그림은 다시 고개를 자주 들었고 보리와 걷는 거리가 미묘하게 벌어졌다. 식사 중에도 예전처럼 여유 있게 먹지 않았고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몸을 일으켰다. 정호가 열쇠를 들고 나갈 준비를 하면 현관 앞에 먼저 앉아 있었다. 보리는 그런 그림을 지켜보다가 곁에 와서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둘 사이의 기류는 확실히 변해 있었다. 입소 전날 밤 그림은 거실 한가운데 대신 현관문 옆자리를 택했다. 예전처럼 문을 향해 누워 있었고 보리는 그런 그림을 바라보며 거실 안쪽에 앉았다. 정호는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두 마리의 위치는 달랐고 서로의 방향도 다르게 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그림은 기다리고 있었고 보리는 그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산책을 나가지 않았고 정호는 아이들에게는 동물병원 검진이 있다고만 말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그림은 창밖을 바라봤고 보리는 옆자리에 앉아 그림의 움직임을 살폈다. 차가 보호소로 향하자 그림은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고 보리는 그 움직임에 맞춰 몸을 가까이 붙였다. 도착했을 때 보리는 먼저 내렸고 그림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보호소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다가왔다. 정우는 입소 사유서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림의 상태와 가족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 보호소용 줄을 준비했다. 그림은 줄이 목에 채워지는 순간 보리 쪽을 바라봤다. 보리는 그 앞을 막고 서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서 천천히 엎드렸다. 낮고 길게 한 번 울었고 그림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발을 떼지 않았다. 직원 한 명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함께 자라온 두 마리라면 입소 전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게 좋겠다고. 정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은 문을 다시 열어 그림을 정호 앞으로 데려왔다. 그림은 줄을 끌고 조용히 달려와 보리에게 몸을 붙였다. 보리는 소리를 멈추고 눈을 감았고 두 마리는 다시 하나의 형태로 붙어 섰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펜을 들었다. 사유란을 다시 바라보다가 손을 멈췄고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혹시 다시 후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지 혹은 긴급 지원이 있는지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다른 서류를 꺼내왔다. 그 서류에는 입소 신청서가 아니라 가족 보호 지속을 위한 후원 신청서가 담겨 있었다. 신청 자격 조건에 맞는지를 살피며 상담이 이루어졌고 정호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서류를 작성했다. 그날 오후 두 마리는 보호소를 나오며 문 앞에 잠시 멈춰섰다. 보리는 정호를 올려다보았고 그림은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정호는 말없이 두 마리의 줄을 잡고 걸었다. 다시 차에 오르자 그림은 보리 옆에 자리를 잡았고 보리는 그 옆에서 몸을 붙였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서로의 움직임이 하나처럼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다. 두 마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림은 눈을 감고 있었고 보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 서로를 통해 존재하고 있었고 그 관계를 다시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정호는 아이들에게 그림이 입소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두 마리 개에게 달려가 안겼다. 보리는 익숙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그림은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몸을 맡겼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단단해졌다. 누구도 다시는 그림을 떠나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계절은 바뀌었고 그림과 보리는 그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함께했다. 아침 산책은 여전히 두 마리의 하루를 여는 시작이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닮아갔다. 보리는 앞을 보고 걷고 그림은 그 옆에서 보리의 귀를 읽고 꼬리의 움직임을 따랐다.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걸음은 하나였다.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그림은 먼저 보리의 반응을 확인했고 보리가 고요하면 그림도 고요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데려왔다. 친구는 반려견을 한 마리 데리고 있었고 작은 혼종종이었다. 처음 보는 낯선 개가 현관문을 통과하자 그림은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그러나 보리는 아무렇지 않게 꼬리를 흔들며 친구 쪽으로 다가갔다. 그림은 보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낯선 강아지가 소란스럽게 짖었지만 그림은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림은 몸을 낮추며 앞발을 내밀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림은 예전의 두려움 대신 새로운 감정을 택했다. 그것은 관찰에서 나온 신뢰였고 보리로부터 배운 배려였다. 정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 집에 더 이상 외부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음을 느꼈다. 그림은 완전히 가족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집안의 공기를 읽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낮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식탁 밑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정리했다. 밤이 되면 보리와 함께 거실 한가운데에 나란히 누웠고 둘의 호흡은 마치 한 생명처럼 이어졌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여름의 끝자락이 다가왔을 무렵 어느 늦은 밤 정호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그림이었다. 복도와 안방을 오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몇 번을 반복한 끝에 그림은 정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코끝으로 정호의 손등을 건드렸다. 정호는 눈을 떴고 그림은 돌아서 나갔다. 정호는 그림을 따라갔다. 거실 한쪽 보리의 자리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보리는 숨이 다소 가빴고 편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정호는 서둘러 차에 보리와 그림을 태우고 근처 야간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진단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다. 단순한 위장 불편이었다. 약을 먹이면 나아질 것이고 입원도 필요 없었다. 중요한 건 그림이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챘고 조용히 정호를 깨워 보리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림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킬 줄 아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정호는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보다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라는 감각이 더 가까웠다. 그림은 집의 흐름을 읽고 보리의 리듬에 맞추고 아이들의 감정에 반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호의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두 마리는 아이들 발치에 누워 있었고 그림은 고개를 들고 책장을 넘기는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리는 눈을 감고 있었고 그림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곁에 있었다. 정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 풍경을 바라봤다. 아무런 말도 없었고 소리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담긴 평화는 확실하고 분명했다. 어느 순간부터 정호는 두 마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두 마리는 함께 움직였고 함께 머물렀다. 보리가 방 안에 들어가면 그림도 따라 들어갔고 그림이 창가에 앉으면 보리도 옆에 앉았다. 모든 움직임이 마치 거울처럼 반영되었고 그 안에는 말이 필요 없는 이해가 있었다. 하루는 정호가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두 마리는 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반기는 소리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의 의미는 충분했다. 정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둘을 끝까지 함께 지키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시간이 더 흘러 계절이 바뀌고 집안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은 자라며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 시작했고 정호도 업무의 무게가 조금씩 커졌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 두 마리의 숨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 안정적인 장소에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다. 그림은 여전히 보리의 곁을 지켰다. 보리도 여전히 그림을 이끌었다. 둘은 서로를 통해 배웠고 서로의 존재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종종 반려동물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림이 처음 이 집에 오던 날, 보리는 절대 앞을 떠나지 않았고 정호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림도 다시 그걸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두 마리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그림과 보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그날 아침 보리가 멈춰 서지 않았다면 자신은 그림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날 그림을 그냥 지나쳤다면 자신은 지금 이 평화를 모른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누군가를 구한다는 건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망설임 없는 멈춤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리의 고집, 그림의 기다림,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낸 이 작은 집안의 평화는 세상의 소란을 이겨내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정호는 다시 다짐했다. 다음에 누군가가 멈춰 서는 걸 망설인다면 자신은 반드시 말할 거라고. 멈춘다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라고. 세상에 단 하나의 따뜻한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된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잠시라도 마음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한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이어진 선택과 책임의 과정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멈춰서서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선택하는 아주 작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쳐도 될 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문제였을지 모를 장면이 한 존재의 삶을 바꾸고
결국 한 가족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빠르고 냉정하다고 느낍니다. 각자의 삶을 지키기도 벅차서 다른 존재의 아픔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완벽한 준비가 없어도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진심 하나로 선택한 행동이 얼마나 깊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반드시 큰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따뜻한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부담 없는 방식으로 함께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곁에 있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